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김동욱 대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중에 거의 지수가 2.8%까지 급락했었는데요. GDP 관련 루머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시황 먼저 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일단 FOMC를 앞두고 좀 관망세에서 출발했던 중국 증시였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중국 시장 내에서 이번에 경제 성장률을 6%로 이제 하향 조정할 것이다라는 그런 루머가 이제 시장 내에 퍼지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이내 급락을 나오던 모습들을 보였는데 지금 일단 시장 하락폭에 대비해서는 비교적 회복들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앞으로 이런 오중전에서 나올 경제 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그런 전망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었던 업종은 딱 단 두 종목밖에는 없었습니다. 의료 보건 업종과 인터넷 업종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고요. 하락하는 업종은 농업과 공작기계 그리고 석탄, 증권 업종 같은 것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오중전에서 나올 이슈를 좀 두고 보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 것 같고 거기에 더불어서 미국 FOMC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관망세 또한 유입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상승폭을 제한을 시키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중전에 관련해서 이제 관전 포인트를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맞습니다. 13.5개년 계획에 관련한 어떤 재료들, 이슈들 좀 어떤 게 영향을 좀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역시나 중국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차 오중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5개년 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5개년 계획이 끝나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 2011년이 됩니다. 그때 당시가 되면은 중국 공산당 건립 100주년이 되고요.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100주년이 됩니다. 중국 역사상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번에 오중전에서 나오는 계획들은 이제 2021년을 기념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목표치를 다 달성을 해야지만이 가능한 그런 구간들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2년 11월 11일 날 시진핑 정권이 이제 출범을 했었는데 중국몽을 중화민족의 대붕 그리고 근대 이후에 중화민족이 낳은 최대 꿈을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하면서 중국의 미래 비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발표한 것이 2020년까지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삶의 질이 향상된 중산층 사회인 소강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일단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종착점이 될 것이 이번 13차 5개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이슈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이런 13차 5개년 계획 당시 때마다 목표 경제 성장률을 발표를 합니다. 그때 당시 나왔던 목표 경제 성장률을 실제 경제 성장률이 목표 경제 성장률을 하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지도부가 발표를 해놓은 데이터에 따르면은 2015년에 GDP 7%를 달성한다는 가정하에 향후 6.5%씩 성장을 해야지만 2020년에 GDP가 현재 2010년 대비 2배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이 GDP 대비 2배로 늘린다라는 것은 18대 당대회 때 공언을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경제 성장률의 목표치가 6.5%로 나올 건지 나올지 않을 것인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구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좀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정도가 일단 꼽힐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에서는 그동안 고성장에 대한 후유증들을 좀 상당히 겪어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돌파구를 이번에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할 것인지를 이제 좀 이야기를 해줄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제 좀 하나의 히스토리로서 국유기업 개혁을 일단 좀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을 한번 보신다고 하면은 중국의 국유기업의 지방과 중앙의 국유기업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앞으로 상해 소재 업종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은 작고 몰려 있는 것들은 많은 것들을 기업의 개수들은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이제 효율화시키기 위한 모습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거 중국은 많은 투자를 통해서 고성장을 이끌어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노동력, 자본 권력들을 전반적으로 국유기업에다 몰아주면서 양적인 팽창들을 계속해서 해오는 모습들을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것이 결국은 중국의 세계 공장이라는 명성을 떨치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양적인 팽창들을 계속을 할 때 당시에 수요를 계산하지 않고 계속해서 양적인 팽창만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부패가 발생을 했었고 그리고 과잉 생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찾아왔을 때 당시에도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4조 위원을 투입을 했는데 지방 정부에다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의 소재 생산을 오히려 확대를 시키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그러한 흐름들이 결국은 지금 현재 다 모든 문제들로 다가왔고 그 흐름들을 이제는 슬림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2개 국유 기업들을 84개의 카테고리를 다 합병하는 것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에 대한 국유기업 개혁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볼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던 이슈로 볼 수 있는 것이 중국 남차와 북차가 합병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세를 한번 기억을 떠올리신다면 좀 좋은 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으로는 중국 중철과 중철 2국이 합병을 공신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앞으로 이 같은 작업들은 지속해서 나올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향후 2, 3년간은 촉진해야 될 중점 분야로 지금 다가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슈가 될 수밖에는 없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경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모습들인데요. 중국은 다른 국가 대비 탄소 배출 증가가 빠르게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900년부터 2030년 누적으로 배출된 탄소량이 미국과 유럽 다음으로 지금 높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3년 이후에 공업 오염 중에서 가스 처리에 대한 투자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 탄소 배출, 환경 오염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극복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구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환경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을 같이 가져가 보실 필요성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슈 보니까요. 일단 오중전해가 상당히 큰 재료인 것 같긴 합니다. 일각에서는 일단 내년 3월에 전인대 보자고 하는 시각들도 있습니다만, 일단 오중전해가 워낙에 이제 굵직한 자료들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일단 5개년 계획의 중요한 이유를 보면 2021년이 공산당 건립 이제 100주년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성장률을 좀 이제 가속화시켜서 더블 정도까지는 보겠다라는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려면 1년 매 해마다 한 7% 이상은 성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금융위기 관련해서는 일단 전반적으로 글로벌하게 성장률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유기업 개혁건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사실 요 재료는 또 일부 외신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후광통 유망주 확인할 텐데요. 오늘 대리님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준비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본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관련주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상해 장강 하이테크를 일단 준비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하이 푸동신구에 위치한 산업단지 중심의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매출 구성을 한번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2014년 기준 부동산 개발을 63% 하고 있고 부동산 임대 21% 그리고 통신 서비스 13%의 매출 구성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개발업을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사이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본다라고 하면 시가총액은 약 6.6조 원으로 그래도 규모는 꽤 있는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최근 들어서 과도한 부채 부담과 과잉 공급에서 수년간 부진에서 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들이 결국은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하고 통화 완화 정책들을 펼치면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산업적 환경들이 그리고 상해 장강 하이테크에 대한 흐름들을 좀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하이테크 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과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산업들을 투자로
사업 영역들을 확대를 하고 있는 점들이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이 장강 하이테크가 개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핵심인 자본 조달 그리고 네트워크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도 지속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장강 하이테크 단지가 확대 건설이 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과학기술 창업센터들의 등에 대한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해당 단지의 유일한 부동산 개발 주차인 상해 장강 하이테크에 대한 실적에 대한 상승은 여전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출의 80%가 부동산 관련 산업에서 발생하는 구조인데요. 이것들을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벤처 투자 중심으로 조금씩 전환을 하면서 향후 3년 후에는 부동산 관련 매출과 투자 매출의 비중을 각각 50%로 맞추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시장의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업에서도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가 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최근에는 아주 좀 돌아 나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만 2015년 상반기까지 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들이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고 2014년 기준 실적으로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YOY 기준으로는 오히려 56%까지 증가를 매출을 증대를 시키는 모습들이 일단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흐름들이 앞으로의 이 기업에 대한 흐름들을 좀 좋게 만들어줄 수 있고 그리고 상해 디즈니랜드 개장도 잇따르고 있는 앞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해 부동산 가격 회복에 대한 수혜 역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가 지금 현재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지수가 오늘 3,330선에서 3,430까지 한 100포인트가량 등락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지금 마감 30분 앞두고는 3,400선 초입 부근 저항을 또 막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는 한 0.5%도 되밀리고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마감 체크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중전해에 대한 모멘텀 그들이 나올 것을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불확실성 증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시장이 불확실성들이 증대되고 있는 주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순간에는 관망세가 일단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했을 경우 기술적 저항 라인에 대한 3,450포인트에 대한 돌파는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추가 경기 부양책들이 성에 차지 않게 되고 그리고 FOMC에서 뭔가 잘못된 코멘트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3,200포인트까지의 하단부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관망세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돌파가 났을 때 상승이 났을 때 만들어 놓은 현금들을 다시 한번 주식으로 바꾸는 전략들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살펴봤습니다.